인간관계는 시소게임과 같다. 주변의 착한 사람들을 나는 잘 알아본다. 그들은 늘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의견을 경청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좋아요 라고 한다. 안 되는데요? 그건 좀 힘들어요. 싫은데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런 말을 하느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잠수를 타고 만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한국의 많은 여자가 그러하듯 20대 초반의 나 또한 전형적인 착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자존감의 문제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남에게 노를 말하기 힘들게 하고 눈치를 살피다 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알아서 해주세요가 반복된다. 그때의 나는 괜찮아를 연발하느라 늘 헉헉거렸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 특히 연애에서 그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때의 남자친구들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황당해할 것이다. 그걸 네가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그럼 그때 말하지 그랬어. 그렇다. 사실 그들은 강요한 적이 없었다.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포지셔닝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여기다. 착한 여자였던 그때 속으로는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자꾸 일그러지는 이유가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양보했는데 상대가 이기적이라고. 이처럼 희생했다고 하는 생각은 이상한 보상 심리를 불러온다. 겉으로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싸우게 되더라도 싸우다 보면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의 내면에는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줄어드는 만큼 피해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걸핏하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를 외치게도 된다. 돌이켜보니 혼자 과도하게 기대하고 섭섭해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내가 관계의 키를 잡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상대에게 떠맡겨버리고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속상해했구나. 상대 또한 그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서 작은 것부터 조금씩 거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못한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욱 좋아졌다.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던 사람들은 떠나갔고 동등하게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려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인간관계는 시소게임이나 스파링 같아서 체급의 차이가 크면 져줄 수 있겠지만 배려하는 쪽도 받는 쪽도 금방 지칠 뿐이다.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요건으로 착함을 드는 사람에게 그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할 수도 없다고 예전 내 모습이었던 착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느 한쪽이 착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시시한 것이 아닐까? 건강한 인간관계는 시소를 타듯 서로를 배려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때 맺어진다.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 강아지들은요, 아프면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통증을 숨기죠. EBS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마룻바닥을 무서워해 걷지 않으니 고쳐달라는 견주의 에피소드가 나왔다. 강아지를 유심히 살펴보던 훈련사 강영욱 씨가 걸음걸이를 지적하며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원래 다리를 잘면서 걷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사의 말에 따라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슬개골이 탈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개는 통증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 마룻바닥을 무서워한 것인데 주인은 단순히 걷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온 것이다. 아유, 착하기도 하지. 개는 항상 주인의 칭찬을 기다린다. 사람 입장에서 착한 개란 이런 것이다. 배변을 정해진 곳에 하고 주는 것을 무엇이든 잘 받아먹으며 사람을 절대 물지 않고 주인이 없어도 집안을 어지르지 않고 얌전하게 기다리는 것. 이런 일들을 할 때 개는 착하다는 칭찬을 듣고 간식을 얻어낼 수 있다. 사람도 그렇다. 착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기본이다. 음식을 주는 대로 골고루 잘 먹고 친구나 형제 자매와 싸우지 않고 양보를 잘하며 떼쓰지 않고 울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아이는 순하고 착해서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칭찬을 받는다. 누구나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착한 아이가 되어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심리에 지배당할 때 발생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만큼 실망도 안기며 자란다. 부모의 기대는 언제나 과도하고 자녀의 생각과는 어딘가 조금씩 빗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한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는 이 같은 부모와의 투쟁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억압을 받아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실패하면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상대의 말을 잘 들어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가며 성장한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배우며 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위 착한 사람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린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인생의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조차 방관자의 자세를 취한다. 진로, 취업,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조차 마찬가지다. 내가 온전히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잘못되면 포기하는 것도 빠르고 남 탓을 하는데도 익숙하다.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착하다는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길 원한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항상 양보하지 않아도 네 주장을 펼치더라도 미움받지 않는다 라고 조언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훈련을 하려면 좀 미움받으면 어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프롤로그와 본문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눠봤고요.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도 너무 찔리는 그런 내용의 책이네요. 저도 착해야 한다라는 강박증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소장하지 않더라도 빌려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